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쾌한 창조자입니다. 저자는 제리 익스, 역자는 조한근, 출판 나비랑북스입니다. 생각을 지휘하여 소망을 실현하라 유쾌한 창조자. 저자인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 부부는 1986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정기 워크숍을 통해 인생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안내 표지판으로서 감정의 가치를 설명하고 기쁨에 넘치는 유쾌한 창조자로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 책은 1986년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익스 메시지 결정판이자 웨인 다이어, 잭 캔필드, 존 그레이, 루이스 에이 등 전 세계 저명한 저자들의 영감의 원천이 된 책으로 실천 가능한 일련의 코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며 될 수 있는지를 유쾌하게 풀어냈고 논리적으로 삶과 나, 소망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 각각의 모든 생각은 진동하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신호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자신과 비슷한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강력한 법칙을 진동이 비슷한 모든 생각을 함께 모아 정렬시켜내는 일을 하는 일종의 우주적 매니저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신이 라디오를 켜서 여러 채널 중에서 특정 방송을 듣고자 할 때 그 특정 채널의 주파수에 자신의 수신기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맞추어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라디오 수신기를 FM 98.6 방송 채널에 맞춘 상태에서 FM 101에서 방송되는 음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선 라디오의 채널을 반드시 원하는 방송에 맞추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와 같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삶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로 자신을 일관되게 진동시키는 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당신의 주의는 무엇에 가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시선이 가게 되면 당신은 그 대상에 담긴 진동에 동조되어 그것의 진동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바로 우주에 요청하는 진동과 같은 것이기에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그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요컨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인 것입니다. 만약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면 당신은 그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시선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체험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그것의 진동을 우주로 내보내며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바로 그 물건이나 체험이 당신에게 반드시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당신의 주의가 그 소망이 아닌 그것이 아직은 없는 상태에 가 있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이 없다는 진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진동에 동조되어 계속해서 그것이 없는 현재 상태를 당신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망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우주 법칙입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열쇠는 소망의 주파수에 올리는 진동 상태로 자신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신의 소망의 진동적인 조화를 성취해내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망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미 소망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듯이 실감나게 연기해보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생각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연습을 해가면 소망에 상충되지 않는 기쁨의 진동을 일관되게 내보내기 시작할 것이며 소망하는 것이 당신의 체험 속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진동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의 주의가 소망하는 것에 가 있는지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 없는 쪽에 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의 주파수에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은 만족감이나 낙관적 기대감, 삶에 대한 열의, 그리고 기쁨의 감정들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쪽으로 주의가 가면 당신은 염세주의나 걱정, 낙담, 화, 불안감 또는 우울감 같은 감정들 사이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당신은 창조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허용하기 부분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일들의 결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위해 경이로운 안내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감정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삶 속에 구현하는 길로 당신 자신을 안내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된다. 강력한 우주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삶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의 체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반면에 주로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도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이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고 있을 때 당신은 미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의 의미는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아이디어, 사람, 사물은 실상 매 순간 진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당신의 시선이 가게 되면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당신은 시선이 가 있는 대상에 담긴 진동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그것처럼 진동하게 되며 그것처럼 진동하면 할수록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당신에게 더 많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끌어당김의 경향성은 당신이 그것과 전혀 다른 진동을 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진동을 당신이 내보내면 즉 당신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거나 이전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새로운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당신에게 새롭게 끌려오게 됩니다. 당신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이 등장하든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자신이 선택한 생각을 통해 초대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서 초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떠한 예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누구든지 이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이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갖게 되거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연히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절대적으로 통제해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진동 상태에 대한 자각의 중요성. 몇 가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진동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의 진동과 파트너의 어떤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의 진동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관계 체험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현재 재정 상태가 나아지길 바라면서 이웃에 사는 부자에게 질투심을 자주 느낀다면 당신의 재정 상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에 담긴 진동과 질투심의 진동은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동 상태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원하는 삶을 쉽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연습해 간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자신이 품는 모든 소망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당신이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근원 에너지를 불러내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진동입니다. 당신은 전자석입니다. 당신은 근원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읽어가는 창조의 최선단에 서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근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언제나 진화하고 영원히 이전보다 더 확장된 무엇으로 되어가는 이 우주의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한 근원 에너지를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소망이나 특정한 관점을 통해 가장 능동적으로 불러내 사용해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존재한 모든 생각의 한계를 넘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창조의 최선단 영역인 지구라는 물리적 시공간 속에 들어와 자신을 표현해가고 있는 창조의 천재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신 자신을 진동적 존재로 받아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실상 매 순간 진동하는 진동적 우주이고 이 우주를 관장하는 법칙들도 진동의 기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주 법칙들을 명확히 알고 일들이 일어나고 반응하는 방식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그 모든 의문과 혼란이 명료함과 이해로 바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확연한 암과 확신으로, 불확실성은 확실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당신 체험의 기본적 전제로 되살아나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이 진동적으로 일치할 때 자신과 비슷한 것이 자신에게 끌려온다는 것이 모든 체험을 관통해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 존재의 진동을
반드시 소망의 진동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면서 주로 그것이 없는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소망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담긴 진동 주파수와 그것이 있다는 것에 담긴 진동 주파수는 서로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소망과 믿음이 서로 진동적으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창조 원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신성하고 독특한 관점에 서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적인 선호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태어나면 당신을 사랑하는 근원이 그것을 듣고 당신의 진동적이고 전자기적 요청에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당신이 소망을 말로 표현하든 그렇지 않든 근원은 당신이 내보내는 소망의 진동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말로 표현했든 아니면 미묘한 욕구적인 느낌으로 요청했든 근원은 당신의 모든 소망을 알아듣고 응답합니다. 언제나 어떤 예의도 없이 말이죠. 당신이 요청하면 그것은 언제나 주어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존재함으로 혜택을 얻는다. 당신은 독특한 체험들과 환경 속으로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신 안에 특정한 소망이 태어나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정의되면 근원이 그것에 응답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우주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현실과 문화, 그리고 당신이 현재 일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주 오랜 세대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관점을 형성시킨 과거의 모든 소망과 결론과 관점을 다시 추적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당신이 가진 독특한 관점을 탄생시킨 것이 과거의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독특한 관점을 지닌 당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통해서 당신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듣고 그것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독특한 존재와 관점으로 인해 이로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는 어떤 식으로든 의문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당신 존재의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해낸 근원 에너지가 당신의 모든 소망에 응답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마땅한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실상 매 순간 당신의 모든 소망에 응답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원이 이미 응답한 소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동 상태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웰빙을 허락하는 허용의 기술 재발견하기. 당신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근원의 행복 물결인 웰빙을 자신에게 흐르도록 허락해주는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그런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웰빙이 당신의 체험 속으로 꾸준히 제한 없이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용의 기술이라 부릅니다.
웰빙은 당신이 나온 곳과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미세입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영원성과 함께 지금껏 당신을 통해 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통해 흐를 것입니다. 그러한 근원의 웰빙 물결을 자신에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기술이 바로 허용의 기술입니다. 허용의 기술은 당신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근원의 웰빙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근원의 웰빙은 당신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천적인 유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원이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기초적인 과정이나 코스를 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근원의 웰빙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정보도 당신 존재 속으로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